한국에 계신 엄마 아빠들은 자녀 이제 뭐 중3 때 만약에 보냈다고 쳐요. 정말 깜깜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 엄마 너만 믿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너가 하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보통 돼요. 왜? 아무런 인폼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조금씩 세미나를 좀 하다가 막상 여기 와서도 이제 이게 저희가 조교학을 수속을 해서 왔던 경우는 보통 저희가 뭐 짧으면 3, 4년, 길면 뭐 7, 8년 동안 계속 그 컨택을 해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조교학 왔어도 나중에는요 영주권까지 귀결돼요. 그래서 계속 뭐 저희 법무팀에도 연락 오려고 해서 7, 8년 이상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외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모르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게 왜 오늘 세미나에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과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슬라이드 말고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제가 사이트를 몇 개 알려드릴 텐데 그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여기는 다 개개인이 학교도 다르고 또 학력 수준도 다르고 호주에 와서 학업을 시작한 타이밍도 다 달라서 다 제각각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 그 사이트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그거를 한 이틀 계속 넣어봐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면 과목별로요 어떤 딱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떨어지면 무지막지하게 점수를, 모든 내 아이타의 점수를 다 깎아놓은 거예요. 그 과목 하나가. 그럼 12 유닛을 했으면 이제 그 과목 칼큘레이트 안 되면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딱 10 유닛만 했다?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한 과목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냥 허물어져요. 어떤 한 과목이 아주 잘해요. 그게 뭐 스케일이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어떤 한 과목이 아주 잘하는 과목, 뭐 그런 분들이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HSC를 치는 전국에 저기 호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해도 내가 뭐 탑 한 뭐 2%, 3%에 들어가는 과목이 있다. 그 과목 하나가 모든 에이타 점수를 다 끌어당겨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목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과목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어떤 한 과목이 다른 네 과목 열심히 다 했는데 그 과목을 다 깎아먹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 선정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전공 선택은 한국에서도 왜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고3들이 대학 갈 때 전공을 잘못 선택하면 대학 1학년 갔다가 이거 아니네, 뭐 전과를 한다든지 재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호주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전공이 졸업 비자가 안 되거나 영주권이 안 되는 전공이다. 또 졸업하고 가야죠. 무슨 취업을 해요, 비자가 없는데. 반드시 지금 여기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 학생분들은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유학생 맞죠? 혹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없죠? 학교 다닐 때는 뭐 나나 옆에 있는 뭐 노란머리 매트나 뭐 비슷해요. 뭐 쟤는 호주 태어났으니까 나보다 영어 좀 더 잘하는 정도, 그 정도 차이. 그리고 쟤는 학비 안 내는데 나는 학비 내는데, 그 뭐 학비 내가 냈던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가 송금하셨을 거니까 내가 직접 만져본 돈도 아니고 뭐 비슷하게 느껴져요. 대학에 들어갈 때도 뭐 내 에이타 성적 가지고 들어갔으니 뭐 내 점수 너 점수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졸업이 이제 1년쯤 남으면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전공은 졸업하면 한국 가야 되네. 취업? 무슨 취업? 비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전공에 따라서 졸업 비자가 될 수도 있고 영주권이 될 수도 있고 졸업하고 한국을 바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가기 싫어요. 상관없죠. 비자가 없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비자는 계속 연장이 되는데 대학을 졸업한 데는 지 마음대로 비자가 자꾸 연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에 달렸다? 전공. 그래서 전공하고 이 과목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이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테고요. 과목 선정을 한 다음에 결국 내가 그러면 에이타 성적을 가지고 호주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11학년만 마치고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대학을 갈 건지, 테이프를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그거까지는 터치를 안 할게요. 그건 양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테이프까지 고려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물론 한국에 뭐 수능을 통해서 가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한국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도 제가 빼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의 각 대학들 들어가는 진학 방법,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뭐 시드니 대학의 무슨 과 대략 뭐 작년에 에이타 90이죠. 뭐 이런 거는 다 찾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유학생이고.
유학생은 또 다른 루트가 있으니까 그것들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이 전공 선택입니다. 이 전공 선택이 아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가능한 전공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전공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아실 텐데 뭐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에이타는 성적 점수가 아닙니다. 99.95가 굳이 따지면 만점이고 빵점부터 99.95까지 있는데 이게 줄입니다. 줄 세운 랭크입니다. 랭크. 마크가 아니고 랭크. 그러니까 내가 에이타에서 75점을 받았다. 그럼 나는 25% 안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능 학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내가 75%다. 그러니까 75점을 에이타 성적을 받았다. 그럼 나는 25등이에요. 25등. 딱 25%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줄 세우기입니다. 줄 세우기. 그러니까 호주가 어찌 보면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있잖아요. 훨씬 더 호주가 잔인해요. 모든 과목은 줄 세웁니다. 모든 과목은. Every single subject 전부 다 줄 세웁니다. 줄 세워가지고 그걸 스케일링 다 조합해가지고 학교 점수 다 조합해가지고 에이타라는 점수 가지고 전체를 한 줄로 쭉 세웁니다. 한 줄로 세워가지고 대학 지원할 때 라운딩 하잖아요. 그죠? 보통 5개까지 지원하잖아요. 지원해가지고 대학을 지원할 때 앞에 있는 순서, 앞에 있는 사람부터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그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친구가 1지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드니에 뭐 예를 들어 뭐 메디칼 사이언스를 지원했어요. 1지망에. 저는 3지망에 메디칼 사이언스를 지원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96점이고요. 저는 97점이고요. 근데 저는 3지망이기 때문에 한국은 1지망한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죠. 호주는 그런 현상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점수 높은 아이가 선택 다 한 다음에 뒤로 갈수록 계속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 여러분들 그 유액을 통해서 지원할 때 자다가 생각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순서 바꾸면 되죠. 지 맘대로 뭐 이거 뭐 리미트가 없어요. 뭐 순서를 내 맘대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점수가 나온 다음에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몰라도 좋고요. 자, 에이미하고 톰이 있는데 자, 각각 과목들을 선택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HSC에서 성적이 쭉 해가지고 제가 이건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겁니다. 얘의 총점은 83.6이에요. 얘의 총점은 82.6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스케일링은 뭐냐면 한국에 이런 거 있죠. 이번에 이과 수학이 어려워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과 수학 선택한 아이들이 좀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번에는 잉글리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변별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호주는 그거를 스케일링이라는 걸로 조정을 합니다. 바이올로지 선택한 사람이 전국에 35,000명, 케미스트리 선택한 아이가 전국에 뭐 25,000명이 있다. 그럼 25,000명의 평균이 있잖아요. 이 통계는 무서운 거잖아요. 25명이 아니잖아요. 25,000명이잖아요. 25,000명의 평균, 35,000명의 평균을 가지고 얘를 180이라는 지수에 이퀄라이즈 딱 시켜놓고 거기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올해 케미스트리가 어려졌다? 노 프로블럼이죠. 그건 그냥 아무 상관없죠. 내가 상대적으로 바이올로지를 선택할 걸 케미스트리가 어려워졌네? 그거 아니죠. 우리 요 안에서 그냥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82.6이고 얘가 83.6이니까 얘가 1점이 더 에이미가 1점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근데 스케일링이 들어가면 얘는 75점이 되고요. 얘는 85점이 됩니다. 10점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 차이가 나냐? 과목이죠. 과목. 얘는 보면 뭐 이코노믹스가 상경계열 중에서는 스케일이 제일 높은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는 어드밴스를 선택했죠. 얘는 잉글리시 스탠다드 선택했잖아요. 얘는 이제 뭐 매스는 근데 피직스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뭐 이 친구는 뭐 그냥 뭐 릴리전 선택하고 디자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스케일링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총점에서는 내가 더 높은데 실제로 에이타에서는 1, 2점 낮은 게 아니라 10점이나 차이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3개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뭐 거의 한 7년치, 8년치 데이터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일일이 뭐 찾고 학교 랭킹 잡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호주 대학을 가는 방법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에이타를 통해서 12학년을 끝내고 유액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만 알고 있는데 이 방법 말고도 정말
좋은 방법, 좋다기는 그렇고 자기 조건에 맞춰서 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이 다른 방법들을 대부분 잘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누가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는 요거밖에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그럼 90% 유학생이 뭐 5% 정도 되는데 그 유학생을 대상으로 뭐 선생님이 따로 뭐 스페셜하게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걸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릴 파트는 이 직종 선택하는 것들이랑 그리고 뒤에 학교들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 과정 이어지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직종을 선택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맨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지를 설명을 했냐면 제가 한 3, 4년 차, 5년 차 때까지는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어머니도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떠한 학업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포커스화해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의 상담을 했었어요. 그게 맞는 상담이라고 저는 믿었었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학업을 마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거의 한 75%, 80%는 저는 호주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변경이 됐고 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 또 그것만큼이나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리스크를 껴안고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과연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그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자녀들과 어떠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좋아요. 애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학업들 있는 거 맞지만 과연 너가 호주에서 어떤 거주의 목적에 대한 염두를 배제하지 않고 그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어떠한 선택지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점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민에 대한 이해들을 계략적으로는 해내야 되겠죠. 계략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호주에서 이민을 하려고 하면은 MLTSSN 그리고 STSO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점수제 이민 가능한 직종, 취업 이민 가능한 직종, 뭐 점수제 이민 안 되고 취업 이민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민성 사이트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주 이민성에서는 이거를 컴바인드 리스트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 리스트를 배정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 밑에 가시면은 이민성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민성 막내가 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공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내는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막내의 결정에는 누구의 얘기가 가장 크게 작용했냐면 둘째 누나는 첫 번째 언니가 쉽게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시드니 대학을 가니까 호주 대학이 굉장히 만만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했는데 에스키스 걸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에스키스 걸스에서 꽤 공부 잘했어요. 꽤 공부 잘했는데 나중에 에이타 성적을 맞고 나니까 학교 등급 자체가 에스키스 걸스의 학교 등급 자체가 그렇게 위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중상위 이상의 밴드들을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타 성적은 만족스럽게 안 나왔고 UTS를 결국은 못 갔어요. 유액에 대한 대행도 저희가 해줬었는데 결국은 못 가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네 번째 옵션 웨스턴 시드니 유니버시티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둘째 누나가 셋째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얘는 지금 11학년을 지금 이제 중반까지 왔죠. 얘는 12학년을 하지 말고 파운데이션으로 집어넣어서 12학년을 대체하는 게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아예 고등학교 공부한 거랑 다 전면적으로 다 리셋돼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10학년, 9학년 때 온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영어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1년, 2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영어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증가했지만 결국은 지금 나중에 영어적인 이해 때문에 내가 11학년 공부하고 12학년 따라가자고 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나는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동생한테 레코멘드하고 아버지한테 레코멘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대기를 하거든요. 상위단 말에. 어쨌든 혹시 가수만 있다면 시드니역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죠? 예. 한번 가보셨나요? 캠퍼스에? 그러니까 오늘 가보시려고요?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딸이 2명인데 큰 딸이 지금 시드니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둘째는 지금 11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이제 걔도 이제 입시 준비를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시드니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 제가 이미 겪어왔고 여러 가지 사안을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제 경험담과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이가 한 9학년 때였나요? 10학년 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성적이 막 상위권에 뛰어나거나 물론 공부는 제가 웃는데 지금 와 있거든요. 네, 지금 공부를 막 되게 잘하고 막 우리 공부 되게 잘해 막 이런 아이는 아니고 되게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년이 9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왜냐면 9학년 때서부터 10학년 과목 선택하라고 하죠. 10학년 되면 11학년 과목 선택하라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매일. 그리고 곤란해요. 자 이렇게 하자. 그 다음날 되면 아니야 다시 열게 돼요. 이 고민이 마지막 파이널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막 뭐.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이거는 수학이 70%가 넘어야지 이제 컨디션이 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67점 정도 나왔어요. 한 3점 정도 모자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필을 좀 했어요. 이 학생은 좀 아쉽다. 그리고 약간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느냐 뭐 이렇게 조금 어필을 했더니 이 수학 시험지를 보내주면서 이거를 풀어서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풀어서 제출해서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학생들? 예, 그리고 이제 시드니 대학에 이어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제 UNSW 대학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대로 유명하고 약대나 법대 쪽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계 랭킹으로는 지금 43위. 그리고 호주 안에서는 4위. GA에 포함되는 대학 중에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유액 있잖아요. 지금 이미 11학년이 넘었고 이제 12학년 A타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이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12학년 A타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액은 지금 이미 12학년 학생들은 유액으로 지원해놨거든요. 제 딸도 이미 지원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가지고 A타 성적이 나오잖아요. 릴리스 되잖아요. 그럼 성적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라운드가 막 돌아가면 1월 첫째 주, 1월 둘째 주 보통 뭐 한 1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자기가 지망했던 데서 오퍼가 되냐 안 되냐 결과가 좀 나와요. 대학은 언제 시작하죠? 2월달. 비자 언제 받죠? 그러면 이제 그때 발을 동동동 구르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1월 한 첫째 주 넘어가면 서울 사무실 휴가도 일절 없고요. 전 직원 다 대기하고 있는 그 전화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비자 급하게 지금 1, 2주 안에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왜? 대학은 시작하니까.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대부분 레이트 엔롤먼트를 해요. 대학은 이미 시작했는데 2월 15일날 시작했는데 비자가 안 나가고 한 2주 늦게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그 2주는 아주 중요해요. 내가 2학년 시작할 때 2주 늦게 간 거 괜찮아. 이제 처음 그 모든 게 새로운 환경에 그 대학에 처음 들어가고 처음 그 오리엔테이션부터 다 해나가야 되는데 2주를 스킵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학년 HS 쉬고 나면 한국을 가요.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목록을 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 그 서류를 미리 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저희한테 주면 되죠. 주고 나중에 이제 거기 그 유액을 통해서 이제 A타 성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오퍼가 딱 나오면 그때 그 제가 유액의 공식 에이전트거든요. 유액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신 엄마들은 그거 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유액으로 학교를 1, 2, 3, 4, 5 정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연락만 한번 주세요. 그럼 저희도 들어가서 보고 어머니 1, 2, 3, 4, 5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3번 학교는 3번 학교 그 과는 영주권 안 되는 거고요. 4번은 안 되고요. 1, 3 뭐 이거는 됩니다. 저희가 인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영주권 생각 없는 분도 있죠.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야 돼요. 졸업과 동시에.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관없이 생각하시면 되고 꼭 우리 아이는 호주에서 적어도 영주권을 아니더라도 4, 5년 경력을 좀 쌓고자 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초이스를 조금 바꾸든지 그러면 3번에 내가 신청한 게 아까처럼 뭐 약대를 신청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어떤 과가 유사한 과가 있나요? 그럼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걸로 또 체인지 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미 고2가 넘으면 그걸 또 기억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